안녕하십니까. 요즘 그림 그리다가 뒤질 것 같은 디디입니다.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은 지지난 영상 아징 이야기여서 아징 이야기 2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징 이야기 영상에서 가벼운 지그 헤드를 써가지고 트위칭 리프트 앤 폴을 해서 폴시 어떻게 하면은 천천히 폴 시키면서 레인지를 유지하는지, 즉 어떻게 하면 레인지 킵을 오랫동안 시키는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거운 지그헤드를 쓰는 상황하고 조금 특별한 채비 운영법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아징 이꼬르 가벼운 지그헤드 낚시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물론 가벼운 지그헤드를 잘 쓸 수 있다는 것은 아징에 있어서 정말 큰 무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활성도가 좋지 않고 입질이 예민하면은 점점 가벼운 지그헤드로 가는 게 맞고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가벼운 지그헤드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꼭 무거운 지그헤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아징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저그램 지그헤드를 사용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문자분들은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1.5g 이상의 무거운 지그헤드를 사용하면은 채비 운용하는 방법도 익히기도 쉽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에스테르 라인 대신에 합사 라인을 사용하셔도 괜찮거든요. 자, 그럼 먼저 무거운 지그헤드를 쓰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입문하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는 꼭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라인이 바람에 많이 날리겠죠. 거기에 지그헤드가 가벼운 게 달려 있으면은 지그헤드가 가라앉지 못하고 그 라인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똑바로 채비 운용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날 무거운 지그헤드를 쓰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데몬스트레이션 할 그런 영상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을 택해서 한번 나가봤어요. 이날은 제가 2.5g 좀 더 무겁게 썼어요. 평소 뭐 여기서는 한 바람 불면 2g 정도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날은 특별히 더 무겁게 2.5g을 써봤어요. 그리고 한창 피딩 타임을 지나서 그런지 중층 상층 아무 입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이왕 무거운 거 쓰는 거 멀리 가로등불 끝나는 지점 어두운 부분 바닥층을 노려보자 하고 낚시를 해봤습니다. 무거운 지그헤드를 쓸 때도 가벼운 지그헤드를 쓸 때처럼 어떤 층에서든지 트위칭 리프트 앤 폴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트위칭 리프트 앤 폴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조금 다른 액션을 해볼게요. 이게 바닥 펌핑이라는 건데요. 바닥에 완전히 붙였다가 좀 띄웠다가 떨어뜨려서 다시 붙이고 또 띄웠다가 다시 붙이고 이런 액션을 해볼 거예요. 간혹 전갱이는 떠서 문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전갱이도 완전히 바닥에 배를 깔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쓰면 좋은 액션이에요. 진짜 작다. 작은데 잡았다. 와, 이렇게 먹네. 와, 진짜 공기 이래 예민하네요. 다음은 조류가 빠른 경우. 이것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하고 똑같아요. 조류가 세면은 라인이 물살에 밀리고 채비도 밀리고 해서 채비가 제대로 가라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비 운용이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라인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낚시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조류가 빠르면 빠를수록 무거운 지그헤드를 쓸 수밖에 없어져요. 조류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조류에 관련된 얘기를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조류바를 이용한 특이한 액션법인데요. 뭐 자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알아두시면은 한 번씩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입질 받으면은 되게 재밌고요. 조류가 세면은 라인에 텐션이 잡히고 채비가 떠서 옆으로 쭉 이동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계곡이나 계류에서 피레미 낚시나 플라이 낚시할 때 흐르는 물에다가 채비를 던져보면은 채비가 텐션이 잡히지 않고 떠내려갈 때는 밑으로 좀 가라앉으면서 떠내려가요. 근데 라인에 텐션이 딱 잡히면은 채비가 가라앉지 못하고 쑥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에요. 트위칭을 하고 채비가 좀 떠오르면은 텐션이 잡혀가지고 채비가 떨어지지 못하고 옆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때 트위칭하고 곧바로 조류 가는 방향으로 대를 살짝 딱 낮춰요. 그러면은 텐션이 풀어지면서 채비가 뽀로록 떨어지거든요. 전갱이가 뽀로록 떨어질 때 탁 받아 먹어요. 요것도 일종의 리액션 바이트예요. 말씀드리는 상황이 딱 맞춰서 발생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직지를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낚시를 하다가 요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댓글로 물어보신 건데요. 내용이 어땠냐면은 어떤 포인트에서 낚시를 여러 명이 하고 있는데 옆에 분과 자신의 채비도 거의 똑같고 액션도 비슷한데 옆에 분은 많이 잡고 자기는 좀 덜 잡고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 짐작이긴 한데요. 그건 조류 영향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물고기는 물이 흘러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조류가 거의 없을 때는 물고기들이 랜덤한 방향을 바라보다가도 조류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조류가 흘러오는 쪽을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갱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채비가 전갱이가 바라보고 있는 앞쪽을 통과해서 오면은 입질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어쩌면은 똑같은 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지만은 잘 잡으신 분은 고기 앞쪽으로 던졌을 거고 좀 못 잡으셨으면은 고기 뒤쪽으로 던졌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전갱이의 레인지가, 그러니까 전갱이 무리가 수심 깊은 곳에 있을 때예요. 조류도 없고 바람도 없으면 가벼운 지그 헤드를 써서 고까지 내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효율의 문제거든요. 가벼운 지그 헤드를 그까지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거운 지그 헤드를 써서 효율을 높이면 좋은 거고요. 부산에서 수심 깊은 포인트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감천항 동방파제 내양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수심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가로등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간에도 수심 깊은 곳에서 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는 2g 이상의 지그헤드로 멀리 던져서 쭉 내린 다음에 발밑 깊은 곳까지 확인을 많이 해봐요. 처음에는 멀리 던져가지고 상중 이렇게 탐색을 해보거든요. 그래도 입질이 없으면은 던져가지고 커브볼을 쭉 시키면은 바닥에 도달했을 때가 됐을 때 거의 발 앞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입질이 잘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발 앞쯤 왔을 때 텐션을 잘 유지하고 작게 트위칭을 하면서 입질을 유도하면은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왔어. 어우, 빠졌다. 와, 빠졌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바닥에 내려가면 바로 입질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바닥만 내려가면 입질이야. 그런데 전갱이가 항상 바닥층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닥에서 입질을 하다가도 중층, 상층으로 부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층을 노리고 있는 와중에도 위쪽으로 떠오르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바닥층을 노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폴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때 단순하게 커브폴을 시키는 게 아니라 커브폴 중에 트위칭을 한 번씩 넣어봐요. 이게 트위칭 폴이라고 하거든요. 전갱이는 트위칭 후에 입질을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던져가지고 폴을 시키면서 몇 초 단위로 트위칭을 한번 넣고 또 다시 폴 시키고 트위칭 한번 넣고 다시 폴 시키고, 이걸 갖다가 매 캐스팅마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바닥을 노리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 차원에서 이 트위칭 폴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채비가 입질을 받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으면은 트위칭 리프트 앤 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채비가 바닥층에 도달해서 트위칭 리프트 앤 폴을 하는 거니까는 자연스럽게 바닥권 탐색이 되는 거예요. 그치. 써요. 오우씨. 오케이. 오우야. 오우씨. 뒤로 너무 꽉 잡았다. 보자. 뭐니? 어이, 빠졌다. 전갱이네. 다음은 전갱이 무리가 낚시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멀리 던지려면 무거운 걸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전갱이 무리가 멀리 형성되는 경우는 전갱이의 회유로가 멀리 있어서일 수도 있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을 우리가 낚시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가로등 불이 너무 커서 어둑어둑해지는 부분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마다 캐스팅 능력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2g으로 저기를 닿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3g으로도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라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통 캐스팅 능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입문자분들은 캐스팅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캐스팅 능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람 많이 부는 날도 많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좀 탄도를 낮게 해서 라인업 캐스팅 같은 걸 하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요. 자리가 높으면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라인 길이보다 물 밖에 드러난 라인 길이가 더 길 수도 있겠죠. 이 물 밖에 드러난 라인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비의 무게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걷다가 바람이라도 불어버리면은 더 느끼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자리가 높은 경우에는 무거운 지그헤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무거운 지그헤드 쓰는 상황과 무거운 지그헤드를 쓸 때 사용하면 재밌는 액션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아징을 비롯한 루어 낚시가 재밌는 이유가 다양한 채비를 사용할 수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맨날 테트리스 첫째 반만 하면은 지겨워서 그 테트리스 못하죠. 금방 지겨워질 거예요. 낚시도 같은 채비만 계속해서 쓴다면은 지겨워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그람 지그헤드만 고집하셨다거나 고그람 지그헤드만 고집하셨다면은 한번 이번에 자기가 잘 쓰지 않았던 채비를 사용해 보시면은 또 다른 재미를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 만나면 나눠드리라고 넥스트 루어샵 사장님께서 주신 아징웜 아직 6봉 남았습니다. 만나면 드릴게요.